안녕하십니까. 물질 추출론. 오늘이 벌써 7주차 강의가 되네요. 이번 7주차 강의는 우리가 앞에서 우리 물질 추출론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또는 목적하는 그런 특정 성분을 그러니까 천연물이라든가 이런 데서부터 분리해내서 그리고 정제를 하고 그리고 이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물질 추출론 시간에 쭉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그 메커니즘, 여러 가지 분리 원리를 통해서 어떤 목적하는 원하는 성분을 갖다가 분리하고 정제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 이제 다뤄왔었는데, 물론 거기에는 예를 든다면 끓는 점 차를 갖다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이라든가, 그렇죠? 증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 그랬었고, 또는 이제 용해도, 그렇죠? 어떤 그 물질에 대한 용해도 차를 갖다 이용을 해서 한다라든가, 특히 용해도 차를 이용하는 것들은 이제 용매를 사용을 해서 용매에 어느 정도 잘 녹는지 또는 덜 녹는지,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분배 계수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한 점들을 갖다 이용해서 분리를 한다라든가 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같이 한번 다뤘었는데요. 오늘 시간에는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그러한 원리를 통해서 물질을 분리하고 또는 더 나아가서는 이제 정제를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제 살펴볼 거고요. 바로 이러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이 원리는 물질을 분리하고 또는 정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물질을 분석하는 데도 사실은 어떤 미지시료에 어떠한 성분들, 어떠한 물질들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요. 또는 그 미지의 그 성분,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의 양이 들어있는지 이것에 대한 이제 분석, 즉 정성 분석, 정량 분석 이런 데도 사용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러한 내용,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로마토그래피란 우선 이제 역사를 갖다 조금 이제 살펴보면은요, 바로 이러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이러한 기법, 이러한 원리, 요것들의 기원은 1850년에 런지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물질을 여과하고 우리가 앞에서 또 여과, 즉 막분리를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는 방법도 이제 배웠었지만은, 여과지를 이용해서 염료를 분리한 것에서 우리가 크로마토그래피 기법을 갖다가 조금 학문적인 이런 체계에서 연구하기 시작한 그런 유래라고 생각하면 될 거고요. 바로 이때 이제 종이를 사용한 어떤 분리 기법, 이런 의미로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 이러한 이제 표현을 갖다 이제 쓰게 됐고요. 여기가 여러분들 이제 표현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종이에다가 예를 들어서 펜이라든가 이런 걸로 점을 찍어 놓고 그리고 물을 갖다 쭉 흡수를 하면 걔네들이 이렇게 번지는 그런 현상인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은 그러면 언제 시작하게 됐냐면요, 1906년에 러시아의 식물학자 스웨트라고 하는 사람, 요 학자가 흡착제를 갖다가 충진시킨 유리관을 이용을 해서 식물의 색소를 갖다가 이제 분리시키는 그러한 과정. 여기 보시면은 요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식물의 이제 이 색소를 갖다가, 식물 색소라고 해봐야 우리 보통 이제 풀잎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들을 갖다가 유리관에다가 이렇게 붓고서 그리고 이동상이라고 하는 용매를 갖다 쭉 흘려줬더니 밑에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이었던 것이 색깔별로 이렇게 쭉 분리가 돼가지고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식물의 색소를 갖다가 분리시킨 그러한 것을 갖다가 따가지고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크로마토 혹은
크로모스라고 하는 거는 라틴어의 색깔을 갖다 의미하는 예, 그런 이제 단어예요. 그리고 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보통 뭐냐면 쓰다, 뭐 나타내다, 표현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갖다 가지고 있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색깔을 쓰다, 색깔을 나타내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즉 어떤 물질을 갖다가 분리를 하는 과정에서 색깔의 차이로 서로 다른 색깔로 표현이 됐다, 나타났다 라고 하는 예, 이제 그런 의미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의미를 갖다 담고 있고요. 크로마토그래피의 역사를 갖다 살펴보면 1941년에 마틴 그리고 신지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고체 흡착제 대신에 고체 흡착제 겉에다가 어떤 불용성인 그러한 이제 흡착제를 갖다 결합시켜서 그래서 그런 이제 고체 흡착제에 고정 액상을 갖다가 코팅을 해가지고 그래서 용해도에 따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분리하는 그런 기법을 갖다가 마틴 신지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했어요. 바로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개발을 했는데 바로 이러한 얘기예요. 저 관에다가 즉 고체 입자들이 가득 들어있는 관에다가 예를 들어 검은색 잉크를 갖다가 넣었다고 합시다. 그리고 나서 저기 보면 스텝 1에 일루트 그랬는데 이거는 이제 용출시키다 뭐 그런 의미예요. 즉 용매라고 하는 것을 쭉 스텝 1, 스텝 2, 스텝 3 계속 가면서 계속 용매를 갖다 붓는 거예요. 위에서. 그랬더니 저 검은색에 저게 쭉 용매에 의해서 따라서 흘러내려가면서 노란색 저 검은색을 갖다 이루고 있었던 뭐 어떤 성분이라고 합시다. 그게 이제 색깔로 표현했을 때 노란색이라고 한다면 노란색은 빨리 이 용매를 따라 가지고 빨리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다음이 빨간색 그리고 그 다음이 파란색 이런 형태로 쭉 용매를 갖다 흘려보냈더니 여기 이렇게 영상 보시는 것처럼 쭉 흘리면서 밑으로 여기 영상에서는 지금 빨간색이 더 빨리 빠져나가죠. 그렇죠? 빨간색이 먼저 빠져나가고 그 다음이 노란색이 따라나가고 그 다음이 이렇게 이제 초록색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그러한 형태로 이렇게 색깔별로 분리가 되더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현상을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그 형태로 원리를 갖다 이제 찾아내게 됐고요. 바로 이러한 크로마토그래피 기술은 발전을 거듭해서 최근에는 소위 얘기하는 앞에다 HP를 갖다 붙였어요. 이거는 뭐냐면 하이 퍼포먼스예요. 아주 성능이 좋은 고성능의 이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LC라고 하는 것은 바로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것들이 비휘발성 용질이라든가 열에 약한 시료들 이러한 것들을 갖다 신속하게 분리하고 분석하는 그런 기술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된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의 역사를 갖다 이제 조금 이렇게 되짚어 보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1906년에 물론 이러한 이제 원리 이런 것들은 1800년 후반에 이제 이미 발견을 하게 됐지만 1906년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이제 러시아의 과거 이제 이름이죠. 소련의 그 식물학자 스웨트라고 하는 사람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용어를 식물의 색소를 갖다 분리하는 과정에서 색깔별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을 따서 크로마토그래피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된 것이고 1941년에는 이게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거. 파티션이라는 거 하는 것은 분배 이런 의미예요. 분배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법들이 개발이 됐고요. 44년에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 종이를 갖다 사용을 해서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분리하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발견을 했고요. 1947년에는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됐고, 1952년에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여기서 이제 조금 뒤에 뭐 설명을 하겠지만
자, 조금 전에 앞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어떤 고정층에 시료물질을 집어넣고 그리고 용매를 갖다 쭉 흘려서 그 색깔별로 나타나게 이렇게 만든다고 그랬었는데 이거는 용매를 갖다 이제 액체로 썼을 경우에 통상적으로 그게 처음에 아마 이제 연구하는 그 학자들도 그렇고 그때 이제 시작이 됐었던 거지만 나중에 보니까 기체도 이러한 기법으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 즉 어떠한 고체층에다가 시료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그 시료를 갖다 기체로 쭉 흘려보내는데 이 시료조차도 기체로 쭉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시료를 갖다가 기체를 흘려보내서 쭉 통과하면서 그러면서 어떤 성분별로 분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개발이 된 것이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예요. 바로 이러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를 통해서 지방산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분리하게 됐고요. 1958년에는 얇은 막, 아주 얇은 막에다 아까는 종이를 갖다가 이제 썼다고 했는데요. 페이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했는데 이제는 아주 얇은 막을 물론 고체 입자들로 아주 얇게 덮여 있는 그 막에다가 시료를 떨어뜨리고 그리고 용매를 쭉 흘려보내면 마찬가지로 용매가 쭉 이제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성분별로 분리가 되는 뭐 이런 기법들도 개발이 됐고 1962년에는 겔 여과 크로마토그래피라고 겔 혹은 젤이라고도 있죠. 젤 필트레이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이 개발이 됐고 64년에는 젤 퍼미에이션 침투예요. 위에는 여과 방식인데 이거는 이제 침투 방식에 의한 크로마토그래피가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이 됐다 그럴까? 발명이 된 거죠. 여러 이제 원리들을. 그리고 67년에는 바로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이긴 한데 고성능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인 하이 퍼포먼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이러한 줄여서 HPLC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개발이 됐어요. 1969년에는 그 다음에 이제 Bonded Phase Column이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개발이 돼서 컥랜드라고 하는 이 학자가 이제 그 잡지에다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은 이런 것들이 꾸준하게 개발이 돼가지고 별 희한한 원리를 갖다 다 적용해서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러면 크로마토그래피. 요거는 조금 정의를 하면 어떻게 정의를 할 수 있을까? 제가 일부러 원어 그대로 가져갔어요. 같이 한번 살짝 보면서 그 의미를 해석을 해본다면 이래요. Chromatography basically involves. 크로마토그래피는 기본적으로 요 뒤에 있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다. The separation of mixtures. 즉 혼합물의 분리를 포함한다. 근데 혼합물의 분리가 어떻게 해서 일어나냐면 due라는 것은 무엇무엇에 기인하는 무엇무엇에 의한 그런 뜻이거든요. 뒤에 있는 내용에 의한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포함한다. 그런 메커니즘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죠. 뭐에 의해서 어떤 요인에서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coefficient of sample components예요. 즉 샘플 성분의 distribution coefficient, 즉 분배 계수. 분배 계수라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용해도가 어떤 용매는 크고 어떤 용매는 작고 이런 물질마다 또 그게 이제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한 차이, 그러한 차이에 기인한 혼합물의 분리를 갖다가 의미한다. 분리를 포함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 크로마토그래피가. 그런데 요 샘플 컴포넌트, 그러니까 이제 시료 성분들이죠. 요 시료 성분들은 between two different phase예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성분 사이에 두 개의 서로 다른 상 사이에서 시료 성분의 분배 계수의 차에 기인하는 혼합물의 분리를 의미한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처음부터.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서로 다른 상 사이에 시료 성분의 분배 계수의 차에 기인하는 혼합물의 분리를 포함한다. 분리를 의미한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고 원래는 이제 콤마 찍고 바로 넘어가는 건데요. One of these phases. 자, 이들 상 중에 하나는 is a mobile phase. 이동상이고 and 그리고 the other 또 다른 상, 또 다른 것은 is a stationary phase. 또 다른 상은 고정상이다. 즉, 두 개의 상 사이에서 시료 성분의 분배 계수의 차에 기인하는 혼합물의 분리라고 하는 것을 이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데, 요때 두 개의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상은 이동상, 하나의 상은 고정상이라는 거죠. 이제 충분히 이해됐죠? 예, 그래서 이 어떤 혼합물을, 어떤 샘플을 갖다가 성분별로 분류하고자 할 때, 예, 하나는 고정상, 하나는 이동상이라고 하는 상 사이에서 그 샘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각 성분의 분배 계수의 차를 갖다 이용을 해서 그래서 이 혼합물을 갖다가 분리하는 그런 기법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예. 네. 바로 이런 얘기고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모바일 페이즈, 하나의 상인 모바일 페이즈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어떤 컬럼이 돼도 좋고, 컬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고체를 갖다 담아놓은 긴 관을 컬럼이라고 우리가 보통을 해요. 또는 컬럼이 아니라 아까 뭐 종이 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그냥 고체가 이렇게 딱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그쵸? 종이인 것이죠. 뭐 그것도 그것이 해도 좋은데요. 바로 이런 컬럼을 통해서 이동하는 용매, 예, 이동하는 용매를 이동상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이 이동하는 것이 기체이다 그러면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줄여서 GC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동하는 용매가 이동하는 용매가 액체다. 예, 이동상이 액체다. 그러면 그때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즉 liquid chromatography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줄여서 LC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이거는 이제 이동상인 경우고요. 또 하나의 상은 뭐라 그러냐면 고정상, stationary phase 그랬단 말이에요. 고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어떤 컬럼은 보통 관에다가 고체 입자를 채워놓은 그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컬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영어로. 예. 그런데 이 컬럼 내부에 고정되어 있는, 즉 채워져 있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고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컬럼 안에 채워져 있는, 고체 입자로 채워져 있는 그런 형태를 갖다가 시료라든가 이동상이 항상 이동하는 건 아니고, 이를테면 뭐 종이 같은데 시료를 갖다 뚝 떨어뜨리고 그리고 액체를 쭉 이동을 시키면,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것도 이제 뭐예요? 액체가 이동하면서, 이동상인 액체가 그 고정상인 종이를 갖다가 이동하면서 거기에 있었던 시료를 마찬가지로, 예, 분배계수 차이에 의해서 쭉 끌고 올라가는데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색깔별로 나타난다고요. 예. 그래서 이때 컬럼 내부에 보통 고정되어 있는 물질, 요거는 보통 고체가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실리카겔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이제 많이 쓰이고요. 제올라이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쓰여요. 그런데 이게 고체는 고체인데 그 고체 겉에 또 어떠한 특정 물질을 갖다 코팅을 시킬 수 있어요. 액체로 되어 있는. 그래서 고체 입자에 코팅된 액체를 갖다 쓰기도 합니다. 즉 조금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 고체는 고체인데 액체로 코팅된 고체 입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또는 그 컬럼 내부가, 예, 요거는 고체로 채워져 있질 않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고체로 안 채워져 있는데 그럼 거기를 갖다가 액체가 되든 기체가 되든 이동을 하는데 그 이동 거리를 굉장히 길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 관에 이 직경이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그래서 천천히 이동할 수밖에 없어. 그런데 그 관의 안쪽에 또 뭐냐면은 액체로 코팅을 해놓은 겁니다. 네, 액체로 코팅을 해놓은 그러한 형태. 그래서 모세관, 아주 관이 가느다란 관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액체로 코팅된 모세관. 이러한 식으로 고정상을 갖다 만들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크로마토그래피 원리, 우리가 아까
잠깐 살펴본 것처럼 이런 거예요. 그렇죠? 저 위에 시료를 보면은 시료 성분은 A, B, C. 뭐 이를테면 노란색의 삼각형, 그 다음에 빨간색의 동그라미, 그리고 네모, 예, 안에가 비어 있는 예, 흰색의 네모. 이런 성분이 A, B, C 섞여 있다고 합시다. 저 위에 맨 처음에. 그러다가 시료 중에 각 성분의 상대적인 움직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정상 뭐예요? 아까 칼럼 안에 저 칼럼 안에 채워져 있는 고체, 예, 고정상과 이동상. 저 시료를 갖다 쭉 끌고서 내려간. 뭐 저렇게 하면은 내려가는 거고 또 밑에서 밑에 어떤 뭐 그 물을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거기다 종이를 이렇게 적셔 놓으면 거꾸로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올라가기도 하겠죠. 예. 그래서 이동상의 상호작용. 즉 시료의 각 성분은 고정상과 이동상의 상호작용. 그리고 시료와 요 고정층, 이동층의 물리화학적 특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쭉 저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린다면은 그러한 상호작용에 의해서 쭉 저 고정층을 갖다가 이동층이 쭉 끌고서 시료를 갖다 이동을 하면서 그 고정층과 이동상 그리고 시료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안에 비어 있는 저 흰색은 먼저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빨간색은 그 다음에 그리고 저 삼각형의 노란색은 더 천천히 예 그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이러한 것이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고요. 자, 그러니까 검출기는 뭐예요? 제일 먼저 저 흰색에 저게 빠져나왔네? 검출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빨간색에 동그라미가 빠져나왔네? 그 다음에 검출이 되고.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예. 그래서 이러한 이제 크로마토그래피와 관련된 용어로는 우리가 이제 어떠한 표현을 쓰냐면 조금 전에도 나오긴 했었는데 일루트 혹은 illusion 뭐 이런 표현을 갖다 이제 써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일루트. 근데 illusion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용리라고 하는 그런 현상, 예, 명사적인 이제 표현이고요.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 칼럼으로부터 액체 또는 기체를 통과시키는 이 전체적인 그러한 공정, 이것을 갖다 illusion 이렇게 이제 표현해요. 이것을 용리 녹여서 이렇게 쭉 분리한다. 뭐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 다음에 illuent, 이거는 용리액이에요. 즉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거는 용매라고 생각하면 돼요. 즉 칼럼 안쪽에서 칼럼 안쪽으로 저렇게 유입하는 시료가 들어가 있고 그런 이제 그 관에다가 유입시키는 그런 이제 유체가 되는 것이고요. illuate 용출액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시료에다가 저 용매를 갖다 집어넣으면 쭉 관을 통해 가지고 밑으로 조금 빠져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료 중에서 먼저 빠져나오는 녀석들은 먼저 빠져나오고 바로 용매하고 더불어서 쭉 빠져나오는데 바로 그 빠져나오는 액. 그래서 칼럼 내부에서부터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이 액을 갖다가 우리가 소위 illuate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렇다면 저런 방식으로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떠한 물질이 가지고 있는 A, B, C라고 하는 성분이 있을 때 그랬을 때 위에서 계속 용매를 갖다가 이제 시료를 갖다가 장착을 시키고 용매를 갖다 쭉 부으면은 제일 먼저 빠져나오는 놈 성분이 다를 테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빠져나오는 놈 성분이 다를 테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빠져나오는 놈 첫 번째 비커 갖다 대고 두 번째 빠져나오는 놈 비커 갖다 대고 세 번째 빠져나오는 놈 비커 갖다 대고 이렇게 하면 각각 성분이 다른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예. 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크로마토그래피 관련 용어로서는. 자, 그렇다면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냐. 자, 크게 아까 뭐라 그랬었냐면 고정상과 이동상의 그리고 시료, 그렇죠? 시료가 고정상과 이동상의 물리화학적 그런 상호작용에 의해서 성분별로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그랬는데 고정상은 뭐예요? 관에 채워져 있거나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동상은 뭐예요? 이동상은 움직이는데 그 이동시키는 놈을 아까 잠깐 설명드렸던 것처럼 액체로 용매처럼 이동을 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그 시료 자체가 기체다 라고 할 경우는 기체를 통해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동상이 기체인 경우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동상이 액체인 경우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단 말이에요. 먼저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두 가지 유형. Gas Solid GC,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또 Gas Liquid 크로마토그래피. 또는 그냥 Gas Solid 크로마토그래피, Gas Liquid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요. 맨 앞에 있는 가스라고 하는 것은 이동상이 기체다. 그런데 그 다음에 솔리드나 리퀴드로 나눠지는 건 뭐냐? 고정상이 고체다. 고정상이 고체인 속에 기체를 갖다가 통과시켜서 그래서 시료를 갖다가 같이 끌고 다녀가지고 끌고 가면서 그러면서 분리시키는 거다. 그래서 가스 솔리드 크로마토그래피. 그 다음에 이동상은 기체인데 그 안에 있는 게 액체는 아니고 고체는 고체인데 고체 겉에 뭐가 코팅이 되어 있냐면은 액체가 코팅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가스 솔리드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가스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물론 엄밀하게는 뭐예요? 가스 리퀴드 코티드 혹은 액체가 코팅이 된 솔리드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저렇게 씁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고체가 이동상인 경우. 그런데 액체가 이동성인 경우,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고체 입자의 즉 그 고정층이 흡착 특성을 갖다가 이용한 것들은 adsorption, 메커니즘, adsorption이라고 흡착의 그런 원리를 갖다 이용을 해서 이제 하는 경우. 그 다음에 partition, 즉 분배 계수의 차를 갖다 이용하는, 용해도 차를 갖다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이온 교환. 자, 이렇게 고체 입자가 가지는 특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어요. 특히 그 다음에 size exclusion. 이거는 이제 입자 크기, 입자 크기 혹은 입자 배제라는 표현이에요. exclusion은 배제한다 이거죠. 근데 크기 배제라고 하는 이러한 이제 유형에도 또 두 개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나왔었지만 gel filtration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원리를 이용하는 거, 또 하나는 gel permeation, 침투죠, 침투 그런 의미예요.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affinity라고 하는 건 친화력. 우리말로 표현하면은 아마 뭐 궁합이 잘 서로 맞는다, 뭐 이런 의미 정도일 거예요. 이렇게 다양한 유형으로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근데 또 파란색으로 또 있어. 이게 뭐냐면은 이동상을 우리가 기체를 갖다가 사용할 수도 있고 액체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는 최신의 그런 어떤 그 기술로는 바로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지만 추출, 즉 용매를 이용한 추출에서도 배웠지만 초임계 유체를 갖다 쓸 수도 있어요. 온도도 높고 압력도 높은 상태. 그쵸? 초임계 유체를 쓰는 것은 바로 그래서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 크로마토그래피 이거를 쓸 수도 있어요. 아직은 이게 뭐라 그럴까 굉장히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거는 뭐 거의 이제 그 한 가지 정도가 이제 우리 뭐 사례로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또 다른 형태로 뭐 이렇게 이제 줄여서 아예 조금 전에 거를 갖다 줄여서 이렇게 그냥 앞 대가리만 이제 따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앞에 머리 글자만. 그래서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하는 것은 GC,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죠. LC, 리퀴드 크로마토그래피고. 그리고 SFC는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 크로마토그래피인 거죠. 그렇죠? 초임계 유체. 그래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는 GSC, GLC 두 가지 유형이 있다고 그랬죠. 아까. 그렇죠? 그다음에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는 관을 갖다가 써서 그 관에 있는 입자 안에다가 뭘 코팅을 시켰느냐, 또 관에 입자를 채워넣느냐 방식이냐, 아니면 TLC 얇은 막을 갖다가 이렇게 쓴 거기에다가 용매를 흘려면서 보내는 거냐, 이런 타입으로 나눠질 수 있고요. 관을 쓴 것들은 또 다시 여러 개의 형태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할 수 있어요. 조금 전에 설명드렸었던 이제 그런 내용들이죠. 자, 그렇다면 이 메커니즘에 의해서 어쨌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가 되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되든 그 메커니즘에 의해서는 어떠한 그런 이제 메커니즘들이 여기에 적용이 되느냐. 먼저 흡착이라고 하는 성질을 갖다 이용하는
예, 그러한 이제 원리를 갖다 이용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흡착 크로마토그래피 라고 얘기하는데 시료가 고정상을 통과하면서 그 고정상에 흡착되는, 그래서 선택적으로 흡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분별로 분리가 가능한 거. 그래서 흡착성 고정층으로는 실리카겔이라든가 알루미나라든가 다공성 중합체 이런 것들이 이제 사용이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이게 고체예요. 고체가 막 아주 미세한 공간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저 시료가 가다 거기에 붙는 거지. 예. 붙어 있는 녀석은 늦게 가겠죠. 그쵸? 근데 위에서 계속 흘려보내면 제일 나중에 떨어져 나가겠지. 이러한 흡착 특성을 갖다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이번에 이제 분배. 예, 파티션 크로마토그래피. 즉, 요 고체에 코팅되어 있는, 요거는 이제 액체가 코팅되어 있는데, 고체 입자에. 고체에 코팅되어 있는 액체하고 어떠한 그런 이제 용해도 관계를 갖다 가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시료는 고정상에 코팅된 얇은 액체 정지상과 이동상 사이의 평형, 즉 시료를 갖다 끌고 가는 그런 이동상 사이의 평형에 의해서 또 성분별로 이제 분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시료 성분에 포함되어 각 성분의 분배 계수, 이러한 차에 의해서 빨리 빠져나가는 놈, 천천히 저기 붙어 있다가 천천히 빠져나가는 놈,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예요. 이거는 이온 교환이에요. 바로 저 안에 들어가 있는 고정층의 고체 입자가 이온성인 특징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양이온 수지다. 자기가 양이온이니까 뭐예요? 음이온은 가서 탁 붙들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음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가 되는 거고요. 자기가 음이온을 띠고 있는 수지다. 그러면은 양이온 붙들고 천천히 놔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물질의 전하차를 이용해서 이온 교환 원리에 기반한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고정상 전하와 반대되는 전하를 띠는 물질은 그래서 늦게 빠져나가고, 그렇지 않고 같은 전하를 띠고 있는 녀석은 뭐예요? 반발력에서 오히려 더 빨리 빠져나가겠죠. 특히 단백질 정제를 위한 방법 중에 하나로 널리 이용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온 교환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형태로는 크기 배제, 크기에 따라서 물질의 크기에 따른 컬럼 통과 속도. 큰 놈은 오히려 쉽게 빠져나가. 왜 쉽게 빠져나가냐면, 물론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이 컬럼에 채워져 있는 고체 크기의 그 틈 사이를 빠져나갈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게 아니라, 왜? 물질 시료 자체가 이 고체를 갖다 다루는 게 아니거든요. 액체나 기체를 다루는 거니까. 예. 그런데 큰 녀석들은 저렇게 그 고정층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공간에 가서 틈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냥 쭉 빠져나간다고. 그런데 작은 녀석들은 이렇게 틈 사이에 가서 붙어 있어가지고 늦게 빠져나간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미세한 충전재를 사용해서 큰 분자에서 작은 분자 순으로 용출이 이렇게 쭉 분자 크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분리가 되도록. 그래서 상대적으로 작은 물질은 입자 통과 경로가 길어지는 거야. 막 길어지기도 하고 저 고체 틈 사이에 막 낑겨져서 늦게 빠져나가기도 하는 거야. 단백질 구조를 거의 변성시키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 분리 이런 것들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또 친화성 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서로 친밀한 관계, 즉 궁합이 좋고 나쁘고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정 분자와 시료의 친화성. 그럼 친화성이 좋은 녀석은 뭐예요? 늦게 빠져나가겠지. 친화력이 나쁜 녀석은 그냥 쭉 빠져나갈 테고. 그래서 친화력이 높은 물질은 천천히, 낮은 물질은 빨리 분리가 되는. 그래서 높은 친화성으로 원하는 물질만 선택적으로 용출을 해낼 수 있는 그런 기법이에요. 그래서 히스티딘과 금속 결합이라든가 뭐 이러한 서로 이제 그 친화성이 좋은 그런 물질들 간의 그런 특성을 이용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기본적으로 분리 메커니즘은 이제 이렇게 관을 보통 사용을 해서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고정상 용기가 관 모양의 크로마토그래피를 보통 우리가 컬럼 크로마토그래피 혹은 관 크로마토그래피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특정 고정상을 긴 컬럼, 즉 관에다가 채우고 여기에 이동상을 갖다 쭉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고정상을 채운 관을 이동상이 흘러가면서 각 물질을 갖다 이렇게 색깔별로 이렇게 이제 분리를 하는 거죠. 이동상과 고정상의 상호 친화도 또 물리학적 특성에 따라서 이렇게 분리 속도가 이제 결정이 되는 것이고요. 또 얇은 막 크로마토그래피에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시료가 모생한 현상을 따라 가지고 저렇게 예를 들어서 저 플레이트가 되든 얇은 막에 고체가를 얇게
이렇게 발라놓은 거가 되든 아니면 저게 이제 종이가 될 수도 있죠. 그쵸? 여과지처럼. 거기다 시료를 저기 보라색처럼 탁 찍어 놓으면 밑에 것이 모생을 따라서 쭉 위로 이동을 하면서 그럼 색깔별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주로 앞에서 이제 다뤘었던 것처럼 이동상인 기체와 이동상인 액체에 따라서 크게는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다 그러는데 크로마토그래피를. 그래서 하나는 GC, 하나는 LC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LC의 경우에는 최근에는 고성능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많이 쓰기 때문에 앞에다 HP를 보통 많이 붙여요. 그래서 GC야 LC 혹은 GC야 HPLC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는 기초 크로마토그래피와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차이는 이동상이 기체냐 액체냐의 차이. 그리고 기체의 경우에는 시료도 기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료의 휘발성. 그리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는 시료의 용해성 차이고요. 열적 안정성이 있느냐, 열적 안정성이 떨어져서 그래서 그냥 액체 상태로 하느냐, 즉 pH 안정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분리를 하고요. 보통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분자량이 한 500 정도, 그런 정도일 때, 500 이하일 때 많이 이제 분리를 하고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는 분자량이 크게 관련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분자량을 가진 물질을 분리를 할 수 있고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는 고정상을 갖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종류를 갖다 바꿔가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도 마찬가지 이제 그렇게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분리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가 고정상과 시료의 화학적 친화력, 특히 끓는 점, 휘발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분리가 되고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에는 시료와 고정상의 화학적 친화력이지만은 요거는 이제 또 끓는 점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라면 이제 그 용해도, 분배계수, 그다음에 흡착 특성 뭐 등등에 의해서 이제 분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동상을 무엇을 쓸 것이냐는 보통 극성을 띠느냐, 저기 이제 Y축은 극성이냐, X축은 아니면 휘발성이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떠한 그런 이제 고정층을 갖다가 이제 그 활용을 하고 또는 어떠한 물질들이 잘 분리가 되는지를 갖다가 요 이제 표로 표현을 했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 분석이 전문인 그런 이제 전공을 하는 학생들이 아니니까 뭐 그런 정도가 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보통 분석 과정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되죠. 시료를 갖다가 이제 주입을 하게 되고 그 시료를 갖다 전처리를 해서, 그렇죠? 시료를 수집을 하고 전처리를 해서 시료를 갖다 주입을 하고 그 시료가 주입이 되면 그 다음에 시료를 분리하기 위해서 뭐예요? 용매를 흘리거나 혹은 기체를 갖다 흘리거나 하겠죠. 기체를 흘리는 크로마토그래피, 그 기기는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그 다음에 액체를 흘리는 경우에는 액체 크로마토그래피. 그래서 시료가 쭉 분리가 되면 그 시료를 검출을 하고 분석을 해서 그래서 결과 처리를 하는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응용이 되는 것이고요. 네. 이번 시간은 이렇게 크로마토그래피의 원리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